자, 반갑습니다. 새롭게 또 2부가 또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제가 시계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한 15분 내로 제가 끊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방송을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부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이 뭐냐 하면 사교육 쪽으로 아이들이 너무 많이 가고 이제 요즘 경기도 힘든데 학원비 때문에 어머니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 또 다 자고 가니까 뭐 이게 이제 공교육 자체가 지금 말대로 진짜 아주 힘들어요. 힘든데 이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제 자사고 강력별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이런 이제 그 뭐 다 특목고라고 다 같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특목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철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뭐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학교들을 보면 애들이요 막 수업 시간도 열심히 하고 애들끼리 무슨 뭐 각종의 무슨 세특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자료 분석을 평가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한다든지 뭐 구술 발표를 한다든지 하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말이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뭐 이거 보면 우리 고3 학부모들 보면 알지만 애 그냥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자고 막 누가 한번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지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가세턱 내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학교가 무기력해지는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일반고 중에서 또 약간 좀 공부 조금 이제 학력이 조금 낮은 지역에 대구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나 경북 지역도 근데 가보면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걸 이제 좀 맞추어야겠다고 하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계속 설명하는데 이게 언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가 됐냐면 자 지금부터 방송 좀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최선 다해서 이제 이해니까 정말 쉽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날 인터뷰도 있고 서울도 있고 각종 제가 유튜브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쉽게끔 제가 잘 설명을 좀 대구 말로 쉽게끔 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자, 지금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언제 그 본격화됐냐면 2023년 12월 27일 날 딱 발표를 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날 발표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확정안 그래가지고 발표를 딱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2028 기본적으로 개정 교육과정의 제1의 목표가 뭐냐면 공교육 정상화예요. 그게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제는 정상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은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교사 무슨 말하면 애들이 듣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애들 그냥 밖에 나가서 학원 다니는 그런 구조였죠. 그냥 학교에서 칼자루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교사들한테 확실한 칼자루를 쥐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학교에서 생활 잘해라. 학교에서 생활 잘 못하면 너가 대학 다 간다 이렇게 된다. 왜? 그 교사 기본적으로 교사 관찰 및 기록한 게 있거든. 그 교사 관찰 및 기록을 대학에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대학 입시의 요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아이들이 솔직히 예전과 같이 그렇게 선생님들 완전 쌩까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개정 교육 과정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정시에서 내신을 본다는 말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신에 보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세특이나 보면 뭐 참여율이 저조하고 뭐 이런 말 하면 썼으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주의 영향이 걔 대학 못 갑니다, 여러분들. 꼭 학폭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확실히 이제 그 칼자루를 쥐었는데, 선생님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뭐 밀어주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뭐 위에서 뭐 어떤 학생을 더 잘 봐주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또 그게 또 요새는 또 안 돼요. 요새 뭐 얼마 전에도 뭐 대구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뭐 다른 어떤 뭐 자기가 높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든 교감 선생님이든 부장 선생님이든 간에 그 해당되는 교과목 선생님한테 무언가 어떠한
세특이나 이게 글을 쓴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형태의 압력을 간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그건 바로 구속입니다, 요새는. 여러분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자신만의 근황을 확실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게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성이란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설명할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은 뭐냐면 바로 수업 시간에 자지 말고 학교 선생님을 그냥 똥으로 보지 말고 선생님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걔는 세특 엉망입니다. 세특 엉망, 걔가 밖에서 수능 한 번 잘 쳐도 좋은 대학 못 가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또 뭐냐면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 혹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2023년 12월 27일 나왔던 그 이제 공식적 발표의 내용에 따르면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했다 그럽니다.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나 한 명 다 이제 선생님들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논술형이라든지 서술형을 시험 문제를 이제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수업 시간에 옛날같이 문제를 답을 톡톡 칠해서 답을 찾는 방법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자습서 보고. 근데 논술형, 서술형은요, 수업 시간 선생님 얘기한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결국 학교 쪽으로 힘 확 쏟아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해서, 물론 이제 또한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뀐 이유가 이제 보통 공식적으로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해외,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의 주요국 추세에 맞추어서 5등급제를 맞췄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제가 순전히 이제 뭐 들은 이야기예요. 그냥 또 제도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솔직히 너무 N수생들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 N수생들 지금 보면 재수생, 상수생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뭐 4수, 5수, 6수, 7수, 8수 막 의대만 간다 그러면 진짜 농담 아니고 서울에 여러분들 내 힌트 하나 낼까요? 힌트 하나 내면 뭘 힌트 하나 내자면 뭘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 과거? 아닙니다. 영재고등학교? 아닙니다. 예고? 아닙니다. 서울과학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연세대학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연세대학교의 고대에 아이들이 붙여놓고 학교를 안 다니고 대치동이나 많은 학원들 있잖아요. 뭐. 그런 학원에 가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적만 걸어두고 공부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럼 한간마디로 또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는 어딜까요? 의대를. 눈치 깠죠? 여러분들? 의대는 서울대가 제일 많이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서울대 붙여놓고 공부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지금 미축 한 장을 놓으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수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가 수능으로 아이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올해 수능 100%를 뽑았다. 애들이 학교를 안 나와요. 붙여놓고 중도 탈락률이 너무 높아요. 중도 탈락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해서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보면 무조건 뭐 생물, 뭐 화학, 생명과학이나 화학만 한 애인데 공대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리 해야 되잖아요. 수학 때 기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우선 뭐 할 수 없이 뭐 그냥 뭐 학교 측에 요청 혹은 아니면 뭐 자기가 의대 갈 성적은 안 되니까 서울대학교 붙여놓고 또 공부한 애들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 학교 입장에서 물론 제 추측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수능이 60%, 요번에 이제 우리 바뀐 개정 교육과정 보면 수능이 60% 그리고 내신이 40%예요. 내신 40%. 문제 의대하고 수의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또 40% 아닌 면접도 20%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40%의
그래서 정시만 잘 봤다고 해서 서울대를 못 가는 상태가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을 본단 말이에요. 내신을 보니까 이제 얘가 공대를 지원했는데 생명하고 화학 바뀌었고, 얘는 뭐 보니까 세특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생기고요. 그럼 얘는 지금 만약에 서울대 무슨 산림자원과학부에 지원했다. 그럼 교수들도 아는 거예요. 얘가 말 그대로 예전은 치면 예전 말에 의하면 이게 이제 전공 적합층에 그러고, 지금은 뭐냐 하면 진로 역량이 소위 말해 진로 역량이 월등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얘는 이과에 안 맞는 애예요. 얘는 100% 붙여놓고 재수하러 갈 애예요.를 안다는 거예요. 학교 측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차피 붙여놔봐야 학교 안 다니니까 진짜 다닐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대의 전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고려대학교도 지금도 그렇지.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90에 내신 10%를 본단 말이에요. 물론 정량평가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불구하고 고대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해당되는 학교를 그 학과를 다닐 아이들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는 뭐냐면 좀 더 바뀌겠지만 연세대학교는 수능 100%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연세대라고 하는 말처럼 연세대학교는 수능 100%를 보니까 지금은 계열은 법대로 없어요. 근데 자연계열의 시험, 자연계열 쪽의 시험을 친 아이들도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꿈이 이제 의사였고 그런 쪽 아이들이 성적에 맞춰서 철학과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럼 걔가 학교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지.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정시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막 밖에는 정말 막 재수, 삼수, 사수, 오수 막 너무 누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 믿기겠지만 요 대구에 있는 한의대든 우리 대구에 있는 의대조차도 여러분들 수능날 한번 가보세요. 애들이 없습니다. 다 수능 새로 한번 다 쳐봅니다. 혹시 한번 서울 한번 가볼까? 지방에 있는 의대 아이들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너무 이런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수능 낭인들이 만들어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N수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을 좀 줄이기 위한 것. 또한 또 검정고시 학교에서는 좀 내신이 좀 못 나왔어. 내신 좀 못 나왔기 때문에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시 올인하겠다. 또 학교 가는 경우도 너무 막 학교 지금 제 검정고시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뭐 예전하고 다 예전은 뭐 피치 못할 사정 몸이 아파서라든지 뭐 어떤 뭐 나이가 안 맞았으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1학년 1학기 딱 시험 쳐보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딱 그만두고 정시로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교사들의 이야기를 공청회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공교육인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대학교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1번 특성이에요. 그리고 교사의 평가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도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 어떤 아이가 학교 수업을 안 듣고 정시로만 가겠다. 그럼 예전에 수학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수학에는 미적, 투, 기하 막 다 옛날에 뭐 학동, 미적, 기하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심화 수학 그래가지고 수학 중에서 어려운 거 심화 수학 그래가지고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번에 2028 개정 대입 수능에서는요 수학 중에서 사교육에 가서 배워야 되는 미적, 투, 기하는 없어요. 심화 수학이 없기 때문에 수능은 사실은 수학이 사실 사교육 비중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수능에 대한 사교육 비중도가 높은 수학을 쉽게 낸단 말이에요. 쉽게 내니까 학원을 좀 더 가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아시겠지만은 탐구 과목도 여러분들 어마무시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총 17과목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쪼개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가 안 듣는 과목 필요 없는 과목 막 잠도 자고 막 정말 엉망이 되니까 이게
그게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원하도 원치 않든 간에 그 수업 다 들어야 되잖아. 예전같이 선생님 저는 뭐 생명과학 시험 안 치는데요, 저는 뭐 지구과학 안 치는데요, 저는 세계사 하는데요, 빠질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이제는 누구나 통사, 통과,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다 들어갑니다.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2학년까지 내신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3학년 올라가면 좀 ABC로 나오는 그런 과목들만, 진로 과목들만 이제 배치한 학교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은요,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3학년 2학기까지 다 내신 들어간다. 즉 바로 이제 우리 2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번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학교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2부가 끝이 났습니다. 자, 빠이빠이.